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8화 사선에서 사. 동이틀 무렵 산하를 내려다보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절벽 위에서 굽이굽이 이어진 산맥 줄기를 따라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그는 매우 균형감 있는 체형으로 잘 발달된 신체는 물론 또한 일반 성인보다 머리 한 개가 큰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라. 동이 터오며 은은한 햇살이 얼굴을 비추니 이자의 얼굴은 꼭 천상에서 내려온 천인의 얼굴인가. 말 그대로 관옥과도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 만타무국봉은 매우 신묘하구나. 밤새 대지의 기운을 받아 나는 잠을 자지 않았지만 내 안에 기운이 샘솟고 비록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으니 말이야. 또한 상노인이 가르쳐준 무국천종이란 신법도 매우 신비롭구나. 그리고 이 무국천종과 만타무국봉이 참으로 어울리니 무국이라. 그렇다. 지금 절벽 위에 서 있었던 인물은 바로 류지혁이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이 절벽 위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더란 말인가. 그의 얼굴은 동터오는 햇살로 인하여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듯하였고 그의 두 눈에서 얘기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흘러나와 누가 보더라도 밤샌 얼굴의 그 모습이 아니었다. 상노인은 매우 신비로운 분이야. 그는 절대로 이곳 전쟁터에서 군병들과 우리 군노에게 무공을 전수할 뿐이 아니지. 그의 배려로 나는 3개월간 그분이 추궁과열하여 나의 내력에 큰 도움을 주었고 이는 실로 나의 내력을 북돋는데 도움을 주었으니 종일 걸어도 종일 먹지 않아도 지치지 않는 신체로 거듭나게 해주었다. 무슨 소리일까? 난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류지혁은 허리를 돌려 숲을 보았고 그곳에서 새 미한 소리로 미간에 고립하여 숲을 노려보았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내가 잘 못 들었는가? 분명히 이곳 호원평야 등봉산에서 들을 수 없었던 이질적인 소리인데 말이야. 류지혁의 얼굴은 불신의 얼굴이 되어 숲을 한동안 보았다. 저벅. 그는 절벽 끝에서 걸어 나왔고 소로 길에 서서 내가 잘 못 들은 것이군. 지혁은 절벽 위에서 혼잣말했던 것에 홀로 서서 상념을 이어나갔으며 왜? 광룡 장군께서 내게 자유시간을 주었으며 다른 군노에게도 휴식할 시간을 주었을까? 또한 사흘 동안 군노들은 개인 정비를 할 뿐 아니라 저녁에는 술과 좋은 음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중대한 일이라도 시킬 요량이었을까? 그렇다면 내가 복귀함과 동시에 매우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니. 이때 으르렁 이런 곳에도 대호가. 류지혁은 매우 당황한 얼굴을 하였고 그는 맹수의 울음소리로 그 울음소리의 진원지로 고개를 돌렸다. 터덕. 이럴 수가. 정말 대호였다. 지혁을 노리고 두 마리의 대호가 지혁을 덮치려 지면을 박차고 달렸고 결국 지혁 앞에서 튀어올라 지혁을 덮쳤으니 팍! 턱! 쿵! 대굴. 두 마리 대호 중 덩치 큰 한 녀석이 지혁을 덮쳤으며 지혁은 엉겁결에 그 대호를 안고 쓰러져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다. 다른 대호 한 마리는 지혁과 엉겨 있었던 대호를 따라 어슬렁거렸는데 아마도 이 녀석은 자기 동료 대호와 지혁이 떨어짐과 동시에 또 다시 류지혁을 노리는 것 같았다. 녀석들은 누군가의 조련받았는가? 한 사람 상대하는 것에 최적화된 기민한 행동을 하였다. 으르렁. 어슬렁. 대굴. 엉겨있는 대호가 류지혁의 머리를 물어뜯으려 하였고 지혁은 옷으로 대호의 턱을 밀어내고 있었다. 허허,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대호의 공격에 단숨에 목숨을 잃었겠지만 류지혁은 오로지 근력으로 버티고 있었으니 이러한 광경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휙 쳐. 휙 쳐.
대호와 류지혁은 순간 떨어져 공중에서 회전하여 지면으로 내려선다. 허허, 지혁이 공중에서 공중제비하며 떨어져 내린 것은 그동안 무공은 배웠기에 가능한 기회라면 이 대호의 정체는 무엇란 말인가? 대호 또한 매우 기민한 행동으로 공중에서 회전하며 지면에 착지했다. 그리고 이 둘은 노려보고 있었는데 이때를 놓칠세라. 대기하고 있었던 다른 대호가 날쌔게 움직여 공중으로 튀어 비상하며 지혁을 스치고 지났으니 이런 어쩌란 말인가. 류지혁은 이미 첫 번째 대호의 공격으로 왼쪽 옆구리에서 핏물이 나와 찢긴 옷 사이로 피가 흘렀고 주변 옷을 적시고 있었으며 또한 두 번째 대호의 날쌘 공격으로 이번에는 류지혁의 가슴팍 옷이 찢긴 후 지혁의 살이 깊게 파였고 잠시 후 여기서도 핏물이 맺히더니 주르륵 피가 흘러내렸다. 이크, 심각한 부상이구나. 평소라면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녀석들의 공격을 피하고 오히려 내가 역습할 것인데. 현재 류지혁에게는 무기가 없었다. 오직 적수공권이 대호를 맞이할 무기였으니 다른 인물이라면 그저 호랑이의 아가리에 나 잡아줍쇼 하는 모습이지 않은가. 아무튼 류지혁은 이곳 호원평야 전쟁에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으르렁. 대호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류지혁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허허, 이상하군. 녀석들의 움직임이 양방향에서 나를 노리고 있는데 나의 걸음에 제약이 있을 뿐 아니라 대호가 서 있는 두 방향에서 이상한 기세가 흘러나와 나를 압박하는군. 도대체 이러한 현상은 무엇란 말인가? 후. 류지혁은 지금 상황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다. 그런데 대치된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압박으로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고 이마에서 흐르는 땀으로 인상을 찡그렸다. 으르렁. 어슬렁. 척. 녀석들의 발걸음이 일정한 간격과 일정한 형식이 반복되고 이를 보고 있자니 약간의 현기증도. 그렇다. 한동안 대치가 있었고 두 마리 대호는 류지혁을 덮치지 않았다. 오직 일정한 간격과 일정한 방향으로 돌고 돌았는데 이를 보고 있는 지혁은 어찌러찔 현기증이 일어났다. 녀석들은 절대 야생 대호가 아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녀석들은 우리 영국에서 볼 수 있는 북방 호랑이가 아닌데. 역시 류지혁의 관찰은 정확했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대호를 보며 이러한 생각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자 그 눈도 흐릿흐릿해지고 있었으니 삐! 긴장된 상황에서 숲속에서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장렬했으며 이 날카로운 소리는 숲에서 울려 결국 대호들도 이 소리를 인식했는지 휙킥. 드디어 대호들은 지혁과의 대결을 매듭 지으려 나섰다. 허허, 지혁을 쥐몰이하려는가. 지혁을 중심으로 대호들은 교차하며 지혁의 머리 위를 날아 넘었고 그 높이가 점차로 낮아져 류지혁을 위협하였다. 지혁은 어쩔 수 없이 점차로 뒤로 밀려나 뒷걸음질하였으니 허허, 이 싸움의 결말이 어찌 되려는지. 휙킥. 턱. 드디어 뒤로 밀렸던 류지혁은 절벽 끝에 서게 되었다. 그는 단 한 발짝만 디뎌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삐. 턱. 헉. 으아. 어쩌란 말인가. 결국 대호 중 조금 작았던 녀석이 지혁을 덮치니 지혁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녀석과 함께 무기력하게 절벽에서 떨어져 내렸다. 물론 이 대호 녀석도 함께 떨어져 버렸다. 척. 크앙. 다른 대호 녀석은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녀석의 동료를 부르는 듯 우렁차게 울어댔다. 그리고 녀석은 절벽 끝에서 안절부절. 저벅, 저벅, 저벅. 저벅, 저벅, 저벅. 숲속에서 두 사람이 걸어 나왔는데 한 인물은 매우 뚱뚱하고 흑색 무복을 입고 있었으며 다른 인물은 매우 호리호리한 삐쩍 마른 인물로 키는 조금 큰 자로 백색 무복을 입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대비된 인물들이 함께 어울려 다니는지. 그런데 이상한 점은 두 사람 어깨에 흑색 무복을 입은 자에게는 검은색 고양이가 있었고 반면 백색 무복을 입은 자에게는 백색 고양이가 앉아 있었으며 네 마리의 원숭이와 네 마리 고릴라가 이 두 사람을 따라오고 있었다. 저벅, 저벅, 저벅. 저벅, 저벅, 저벅. 척! 개중에 흑색 무복을 입었던 뚱뚱보가 대호의 목을 잡았다. 크앙! 목이 잡힌 대호는 동료를 잃은 슬픔인지 커다란 울음을 내었고 그만해라. 강우야. 맹우는 어쩔 수 없었구나. 맹우가 녀석과 잘 싸우다가 하늘나라로 간 것 같다. 그러니 너는 슬퍼하지 마라. 내가 또 다른 남만 대우를 내 녀석에게 짝으로 구해줄 것이니. 흐흐흐흐. 흥미야, 내 녀석이 마지막 명을 내리지 않았다면 맹우를 잃지 않았을 것이다. 흐흐흐흐. 백묘, 이 싹수 없는 녀석아. 내 녀석도 보지 않았느냐? 녀석은 우리 강호 맹우의 호적수였구나. 무공을 익힌 녀석이 분명했구나. 녀석에게 일각 동안 미온진진을 펼쳤지만 녀석은 정신을 잃지 않고 오히려 강호 맹우의 날카로운 공격을 피해 나가지 않았느냐? 우리 맹우가 희생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녀석에게 간파된 공격으로 강호도 잃을 뻔하지 않았냐? 흐흐흐흐. 녀석 언제나 형님께 싹수 없는 말버릇하고는. 흐흐흐흐. 내가 50년 동안 내 놈에게 말했구나. 나보다 이래 먼저 태어난 내 놈이 어찌 나의 형님이 되느냐? 너는 50년 동안 정신이 출장 나가 돌아오지 않으니 말이다. 흐흐흐흐. 아무튼 흥미야, 우리 야수국에서 계속 영국의 주둔지를 정찰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느냐? 그러게 말이다. 이곳은 우리 남만에 비해 너무 춥구나. 제길, 우리 월국이 망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제국을 우리 야수국이 도와야 하니 말이다. 굳은 일만 시키는구나. 나는 말이다. 녀석들이 우리에게 이런 거지 같은 일을 시키는 것에 관심이 없구나. 다만 야수국이 용병을 파견하여 황금 100만 권을 받지 않았느냐? 재물이 원수다. 곡주께서는 아직도 월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영혼을 팔고 있으니 말이다. 썩을. 남만은 중원의 최남단 춘주오패였던 월국의 주요 지역이었다. 하지만 현재 전국시대로 월국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으니 그런데 어떻게 중원 최남단의 무력 단체인 야수곡의 등장이란 말인가. 아무래도 제국에서 야수곡의 무인들을 동원한 것 같았다. 짭! 녀석아!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내 놈은 언제나 생각하기 싫어서 살이 뒤룩뒤룩 찐다고 말이다. 녀석아, 그것은 내가 할 소리다. 내 놈은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들을 시시콜콜 고민하니 살이 찌지 못하고 삐쩍 마른 것이 아니냐? 허허! 이놈! 에구! 내가 내 녀석에게 물어본 것이 잘못이다. 아무래도 영국 군병들의 움직임이 사뭇 달라졌구나. 아무래도 2, 3일 내로 저쪽에서 무슨 사달을 내지 않을까 싶구나. 그래? 지금 이곳 호원평야로 우리가 들어온 후 대전을 치른 지 단 한 번, 그것도 이미 6개월이나 돼가는구나. 기껏 3개월 동안 우리는 장수들을 동원해서 사기를 도두는 일로 국지전을 벌이거나
각각 5인이 나와서 서로 대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런데 양광대장군의 말에 우리 군막의 간자들이 득세하여 정보를 빼가는 것이 더욱 기승을 하니. 이봐, 백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하냐? 일단 양광대장군을 도와야 하지. 하지만 전쟁에서 제일 큰 지혜는 적당히 하라는 것이다. 적당히? 물론이지. 그냥 돕는 척하며 우리 애들을 동원하여 한두 녀석 지는 척하는 것이지. 그러나 전세가 기울면 우리는 짐 싸야 한다. 알아. 그것은 곡주에게 반항하는 것이 아니냐. 곡주께서는 양광을 돕되 우리의 목숨을 다하라 명하지 않았느냐. 흐흐흐흐. 그러니 곡주께서는 호법으로 내 녀석보다 나를 중용하지. 곡주께서는 나에게 따로 서차를 주었구나. 평소에는 목숨을 걸듯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몸을 빼라 하셨구나. 흐흐흐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너는 모르느냐? 같은 호법으로 내 녀석은 머리 쓰는 것을 좋아하니 머리 쓰는 일머리로 기용하고, 나는 몸 쓰는 것을 좋아하니 강력한 상대가 나오면 곡주께서 언제나 나를 기용하지. 흐흐흐흐. 그래, 흥미야. 이놈아, 잘났다. 녀석 곧 죽어도 자존심은. 흐흐흐흐. 두 사람은 대화 가운데 서로 비난하며 서로를 보며 음흉하게 웃었다. 뭐하냐? 백루야. 우리는 오늘도 연국의 병사 한 놈을 제거하는 것에 제대로 한 건 했으니 이제 주둔지 군막으로 돌아가자. 우리 같은 용병이 하루 한 건이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 그것은 내 녀석의 말이 맞는구나. 우리 애들이 조금 추하니 서두르자. 그래?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약간의 고개를 숙여 끄덕였고, 스스스 두 사람은 다름질하기 시작했는데, 허허, 이들의 움직임이 노인의 다름질이 아니라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더욱 빠른 속도였으니 이들의 전개는 분명한 신법이었다. 이를 보고 뒤에 있었던 원숭이와 고릴라, 그리고 절벽에 잠시 있었던 대호, 강호도 주인을 따라 달려가길 시작했다. 이런 흥묘백묘한 자들은 역시 무림인으로 무공을 가진 인물이었던가. 하지만 중원에는 아직 강호 무림이란 뚜렷한 세계가 형성하지 않았다. 다만 각 지역에 중소문파란 것이 움터오고 있었으니. 그런데 벼랑으로 떨어져 버린 류지혁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후에 햇빛이 우거진 숲으로 떨어져 내렸고 지면에서 벼랑 위는 잘 보이지 않았다. 우거진 숲으로 인해 공중의 하늘은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두두둑 뚝 후드득 쿵. 하늘, 나뭇가지들이 부러지며 위에서 떨어진 것이 있었다. 허허, 바로 호랑이처럼 보이는 사체였다. 하지만 호랑이는 온전하지 않았고 높은 벼랑에서 떨어져 내렸는지 몸은 걸레처럼 보였으며 곳곳이 찢겨 피가 맺혔는데 시간이 흘렀는지 그 피는 딱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호랑이는 확실히 죽은 것이다. 생기라고는 조금도 없으니 말이다. 그리고 신비한 황금색 기광이 주변으로 번쩍번쩍하였으니 도대체 이 신비한 황금색 금광은 무엇란 말인가? 빛은 나무 그늘에 쌓인 곳이라 그런지 그 빛이 더욱 강렬했다. 이 빛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두둑. 빛 속에서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으니 허허, 사람의 뼈 부딪히는 소리란 말인가? 역시 류지혁이었다. 지혁은 의식을 잃은 채 힘없이 바닥에 엎어져 있었다. 그는 생기가 없었으며 다만 강렬한 황금빛 금광이 온몸을 두르고 있었다. 잠시 후, 헛! 류지혁의 신형을 보라. 성문의 신형에서 금광은 더욱 강렬해졌고 그의 단전을 보라.
지역은 비록 엎어져 있었지만 기해혈 부근 등에서 황금색 봉황 형상이 흘러나왔다. 이 봉황은 지역의 신영 주변으로 몇 바퀴 돌면서 날아다니다가 이 황금색 봉황 형상은 지역 주변을 빙글빙글 돌아다가 다시 류지역의 신영으로 돌진하더니 지역으로 들어갔으며 주변으로 황금색 금광이 부서지듯 날렸다. 그리고 황금색 봉황 현상은 신비하게 사라졌다. 우두둑 우두둑? 역시 류지역 또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의 뼈는 부러졌고 아마도 부러진 뼈는 패부를 찌르고 뚫어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 몸에 자리하고 있었던 신비한 만타무국봉은 류지역이 죽지 않도록 그의 생명력을 지켜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빠른 회복을 위해 힘써 작용하고 있었다. 이 만타무국봉이 무언지, 이것이 어떤 기원을 가졌는지 아직은 신비 그 자체였다. 아무튼 지역의 몸에서 뼈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고 빠른 재생을 위해 소리가 매우 요란했으나 다만 류지역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으며 그의 몸은 울퉁불퉁 들쑥날쑥하여 매우 기괴한 모습이기도 하였다. 아, 류지역은 정말 죽은 상태처럼 보였는데 다시 회생할 수 있을 것인가? 오후 햇살은 강렬했고 이 우거진 숲에는 어느 하나 살아있는 존재가 없었으니 그 흔한 초식 동물조차 이 숲을 다니고 있는 것은 전혀 없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무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